자, 본사사업 계획은요, 일론 머스크의 배터리 데이를 보면서, 우리를 생각해 봤어요. 올리온을 생각해 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발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분석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럼 똑같이 분석을 해보자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지난 한 4, 5년 전에 페이스북이 막 엄청 떴을 때 페이스북 주커버그를 분석하고 올리온과 비교를 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. 이번에 일론 머스크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일론 머스크를 오늘 우리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가 말한 내용의 핵심만 딱 얼른 요약해서 보겠습니다. 이번에 배터리데이에서 차량 생산 계획,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. 지금 신문사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이게 민감하죠. 왜냐하면 LG 배터리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생산들이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우리나라에 갖다 주고 있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나와서 LG 거 안 써도 될 만큼 자체 생산을 하겠다. 이거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. 그러니까 막 반응들이 여러분 막 배터리데이 치면 막 각 신문사에서 그거 너무 허풍이다 막 이렇게 막 그냥 까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저는 까는 얘기라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나는 좀 객관적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한 거예요. 36만 대에서 50만 대? 이거 그냥 가능한 얘기입니다. 왜요? 지나니까 36만 대니까 12만 대, 13만 대 더 생산 못할 이유가 없죠. 예, 이미 인프라가 있으니까. 2019년에 50% 성장했는데 20년에 30, 40 못하겠어요? 당연히 가능한 얘기입니다.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까부시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 있는 대로 봤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배터리 생산 계획입니다. 아예 그냥 그 틀을 바꾼다 그러죠. 현재 있는 배터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차에 맞는 배터리를 개발해버린 거예요. 아주 중요한 게 차량 일체형입니다. 배터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들을 연결하잖아요. 그냥 아예 차체를 배터리로 만들어요. 기가 막히죠. 차체 자체가 배터리야. 차대가 없는 거지. 차대가 배터리하고 같이 붙어 있어. 그럼 효율성이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배터리를 대용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효율성을 강화시킨 거죠. 그러니까 LG나 이런 데는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는 하지만 여기는 아예 배터리를 차량용으로 만들어 제껴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계획입니다. 이건 대단한 거죠. 3년 이내에 2만 5천 불 차량 생산하겠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3개월 안에 자율주행 모델 차량을 내겠다. 이건 빈말이 아니잖아요. 3개월 아니면 지금 뭔가 있다는 소리잖아요. 그것도 완전 자율이면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게 5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. 현재 3단계까지 와 있는데 4단계, 5단계는 사람 손 대지 않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. 저도 지금 자율주행차 쓰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. 고속도로 갈 때는 진짜 편해요. 뭐 시내에서의 방법이, 시내에서 좋은 점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잖아요. 알아서 지가 멈춰줬다가 출발했다 멈췄다 출발하니까 요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. 고속도로 갈 때는 그야말로 룰루를 알라죠.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차한테 맡겨놓고 간다.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 아니겠습니까? 네, 이것도 지금 3개월 이내에 내보낸다고 그랬어요. 자, 그래서 핵심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머스크의 큰 그림은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거죠. 아예 배터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차체에다 넣어버려서 만들겠다.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결국 배터리의 자체 생산, 차체화 배터리 일체와 자율주행차 출시를 발표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. 머스크의 가능성이 있는가?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뭐 너무너무 막 비판적으로 막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아주 곤두서 있어요 지금. 왜요? 만약에 배터리 지금 머스크가 이렇게 진행해버리면 우리나라 생산 지금 배터리 때문에 우리나라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는데 그 효과로 우리도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. 네.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자, 자동차 생산량 증가 가능, 배터리 생산 노하우 공개를 했어요 아예. 이런 거 보통 공개 안 하잖아요. 네, 공개를 하고 갔습니다. 자율주행 기술 가능. 현재 단계 구분을 보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.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. 3단계. 여기서부터는 어떤 구간 내에서는 완전히 사람 손이 필요 없다. 이쪽 가면 어떤 구간이든 상관없이 사람 손이 필요 없다. 이게 이제 4단계, 5단계인데 지금 5단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? 그것도 3개월 안에 시제품을 보여주겠다. 그리고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가격 3만 불대로 3천만 원대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3년 이내에 내놓겠다는 거잖아요. 네, 이 정도면 무슨 허풍을 그렇게 떨겠습니까? 예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. 그리고 5G가 일단 돌아야 돼요. 5G가 돌지 않으면 이게 3년 내에 현실화하기 되게 어려워요. 근데 미국이 이제 3년 내에 5G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5G를 가져가잖아요, 이번에.
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용차까지 가겠다. 저 문 좀 누가 닫아주세요. 예, 이렇게 해서 머스크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. 그리고 노하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. 이거 중요한 노하우인데 따라오면 어떡해. 자, 노하우 공개를 왜 했을까요?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. 당장 자기들의 그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된다. 투자해라. 이런 뜻도 있고. 두 번째는 이제 보안의 문제. 노하우를 공개하는 순간 다 따라올 텐데. 근데 머스크는 왜 공개하는지 아세요? 저는 아주 중요하게 인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저도 자주 공개하거든요. 웬만한 거 다 말해버리거든요. 알죠? 저는 어떻게 하는지. 뭐 입에 담아두질 않어요. 마음에 묻어두질 별로 않습니다. 이번 오랜만에 그 회원 합장 기술 그거 하나만 지금 보안 유지를 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풀거든요. 그 푸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. 제가 늘 하는 말 있죠. 샘 솟는 물은요. 샘의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만약 물을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? 샘 솟는 물을 가둬서 밖에 안 주는 거야. 나만 먹으려고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?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? 이 물의 압력이 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. 그 구두쇠 중에 가장 미련한 구두쇠가 생산되는 물은 생산이 될 때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망하는 방아쇠입니다.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산력이 있는 사람은요. 나누는 것이 자기에게 더 힘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오랫동안 저는 30년 이상 이렇게 공개를 원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공개를 해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? 나는 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. 당연하잖아요? 나 공개했어. 그럼 나는 계속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걸 개발해요. 근데 저는 개발하는 역량이 좀 돼 있어요. 머스크가 말하는 개발하는 원칙이 있거든. 보니까 그 영상 보니까 제가 그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더라고요. 원리에 접근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핵심 을 찾아내는 거. 이게 그 혁신적인 문제 해결 기술이거든요. 저는 문제 해결 기술을 30년 전에 연구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노하우를 공개해도 괜찮아요. 왜요? 시장에서는 선점 효과가 지배적입니다. 두 번째, 개발을 중단한 업체는 노하우를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. 즉 생산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쓴다.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지속적인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생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근데 돈을 막 쓴다. 그럼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. 이렇게 보거든요. 예, 저는 머스크의 특징이 뭐 하나를 붙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을 만들잖아요.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.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노하우를 공개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일론 머스크의 발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럼 이제 올리언 셀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